안녕하세요. 네, 비닐하우스 연출한 이소리입니다.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세요 배우님. 안녕하세요. 비닐하우스에서 순남 역을 맡은 안소요라고 합니다. 무척 떨리는데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잘 보셨길 바라고 오늘 즐거운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선생님.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신지도 모르겠고 네, 저희 영화를 비닐하우스를 봐주신 기자님들과 영상 사진 기자님 이 자리에 모실 때. 예, 잘 봐주세요. 네. 사실은 저는 감독님이 하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조금 이따가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잘 대답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정 역을 맡은 김서영입니다. 비도 오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때는 매체와 성함 꼭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실까요? 네, 저희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저희 비닐하우스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순간의 선택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비추고 있는 작품인데요. 비닐하우스의 시작에 대해서 궁금증이 드는 것 같아요.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영화는 돌봄이라는 키워드로 좀 시작이 됐었던 것 같고요. 누군가를 돌봐야만 사는 쪽과 누군가한테 돌봄을 받아야만 사는 쪽 그런 관계를 제가 좀 가까이서 내밀하게 지켜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돌봄으로 얽힌 인물들의 좀 깊고 어두운 욕망을 들여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KBS의 강푸른 기자라고 하는데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 김서영 배우님 연기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주인공이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연기하셨는지 주인공에 대해서 어떤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문정 선생님으로 나오는 이분에 대한 어떤 연기하시면서의 소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는 늘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시나리오 받아보고 사실 저렇게 예쁘게 생기신 감독님이 이런 걸 이렇게 쓰시다니라는 생각에 또 기자님 질문처럼 그 마음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읽는 순간 읽고 참 모르겠어요.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해낼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보다는 왜 그런 삶은 꼭 착한 사람한테 와야 될까? 그리고 또 선생님이 연기하신 캐릭터조차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뭐 뉴스에나 그냥 보고 마음 안타까워했던 얘기들 그런 것에 대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얘기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제가
언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들을 마주하는 게 일단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걸 그 자체가 돼서 일단 현장에 가야 되는 게 힘들다기보단 그거의 힘듦은 분명히 감독님이 같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지금 1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현장에서 그렇게 힘들었나? 그래서도 한번 영화를 보고는 시나리오 읽었을 때보다 현장에서 기분은 그런 힘듦을 모르고 촬영을 했는데 역시나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저조차 영화를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힘듦의 몇 배는 감독님이 같이 감당해 주셔서 또 힘든 줄 모르고 잘 끝냈던 작품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또 이어서 지금 안소영 배우님하고 양재석 선생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김소영 배우님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본인의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저희 안소영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나리오 볼 때 처음 봤을 때 이야기 너무 재미있어서 미쳤다 연발하면서 단숨에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남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고 상상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이 캐릭터에 되게 깊게 매료가 됐고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순남도 악의는 없는데 그 천진난만함 때문에 좀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 좀 깨름칙할 수도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좀 모순이 많은 인물에 제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푹 빠져서 이 인물을 좀 사랑하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양재석 선생님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어떤 좀- 매력에 이끌려서 이 작품을 선택하고 또 이제 연기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작품 등장 인물이 다들 좀 끙끙대면서 사는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뭐랄까 연기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끙끙거리면서 사는 사람 얘기를 신나서 연기한다는 게 그렇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작업했던 것 같아요. 좀 근데 영원히 또 이런 인물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뭐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 태강이라는 인물이 나하고 좀 맞다, 좀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하여튼 작업은 그래서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보신 기자님들도 태강역에 꼭 맞는 배우님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스릴러 장르인데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이 마지막 이 라스트 씬에서 굉장히 깊은 여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편한 좀 피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100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감동 있게 좀 질문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관객분께서 보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 부분 좀 깊이 있게 좀 봐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신지 하고, 그다음에 배우분들께는 이제 연기하시면서 이제 어떤 좀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를 하시면서 연기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힘들어 하시지 않는 분들이 전혀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위압적인 방식으로 말을 했다고도 생각을 했고, 하지만 저는 조금 되게 그냥 너무 살아가는데 당연하고 필수적인 안정적인 집, 그리고 보편적인 가족, 직업, 사랑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내고 얻어내기가 정말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되게 잘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힘듦의 모양을 한 격려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서영 배우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아마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문정을 받아들이고 연기함에 있어서는 그냥 문정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힘듦의 삶의 고초를 티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힘듦보다는 일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삶에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서 최대한 그 부분이 비춰지는 거라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일부러 어떤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에서 지켜내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물들을 각자 만나는 캐릭터 자체들도 저와의 어떤 삶의 고충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영화에서는 다 제 눈에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양준성 선생님. 태강역을 연기하시면서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뭐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이 흔히들 우리가 상상으로 아니면 이건 미루어진 작품인데 좀 어렵다라는 순간순간은 크게 없었어요. 다만 그 후천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그 앞이 안 보이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제가 주변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 많고요. 그 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걸
티를 안 내고 어떻게 사는 모습, 시선을 어디다 둬야 자연스러운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려웠어요. 디테일하게. 너무 안 보이는 거를 과장하기도 힘들고, 또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또 잘못 전달이 되고 하는,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의 특징을 별로 티 안 나게 어떻게 연기를 할까 하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소영 배우님. 저는 뭐 힘들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현장에서 연기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 연기자로서의 행복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기보다 너무 행복했고, 역할적으로는 제가 느끼는 그 순간순간의 감정이나 어떤 충동 같은 것들 좀 감추고 싶은 표정까지도 이 순남이라는 역할은 감추지 말고 그냥 날 것 그대로 나오는 대로 내 맡기자, 이런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안소영 배우님께서 이제 선배님들과의 호흡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극 중에서 저희 문정역을 맡은 김서영 배우님과도 많이 투샷으로 연기를 하셨는데, 저희 선배님하고 연기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남, 극 중에 순남으로서 문정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제가 그 김성 선배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덕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네. 진짜 선배님을 바라보면 선배님도 그 문정 역할이 순남을 되게 친절한 듯 하면서도 은근히 선을 그으시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문정이 순남을 좀 더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그 옆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좀 더 저를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나를 좀 바라봐줬으면, 그런 동경의 눈빛으로 선배님들을 봤습니다. 아, 네. 선배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소율 씨가 좀 전에 말했지만 날 것을 굉장히 보여줬잖아요. 네, 그랬죠? 네, 그럼요. 그래서 본인, 이건 좋은 의미예요. 제 대사를 하지도 못하게끔 날 것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와서, 네,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나도 좀 대사 좀 하자 막 이랬어요. 네, 또 이어서 마이크 잡아주셨으니까 후배인 안소유 배우님과 또 연기했었을 때 또 어땠는지, 그리고 대선배님이신 저희 선생님과의 호흡도 굉장히 영화 속에서 두 분의 모습이 좋았는데 어땠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또 작품 속에서 우리 소영 양하고 붙는 데가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별로 관계 없이 넘어갔죠. 저랑 네, 김서영 배우님과. 근데 뭐 경험이 많으니까 전혀 불편함 없는 그런 또 내면을 갖고 있더라고요. 편하게 네네. 해주려고 하는 마음. 또 저도 사실 연기하면서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불편하면 얘기해. 네. 그런 시기라. 그래서 보기보다는 죄송합니다. 보기보다는 훨씬 편한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저희 서영 배우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당연히 선생님이랑 뭐 어떤 그런 말은 필요 없이요. 일단 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릴 때부터 저는 브라운관으로 많이 또 뵀었었고요. 영광이죠.
그리고 또 불편하신 게 이제 건강 문제고 또 그런 신들이 있다 보니까 잘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또 컸었고, 그리고 소연 씨는 뭐 그냥 몰입 자체가 시작부터 장착이 돼서 오니까 대사를 언제 쳐야 될까 하는 뭐 이런 생각, 귀여운 일들이 있었고요. 에너지가 좋습니다, 소연 씨.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 네. 네, 아까 저는 질문드렸던 KBS 강푸른인데요. 아까 서영 배우님 말씀이 그 시나리오를 받고 굉장히 좀 처음에는 그 피하고 싶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결정을 이제 출연을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 얘기를 같이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지 다시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다시 청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드리면, 결말을 맺는 지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영화를 이제 찍으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셨